아는 척하기 좋아하는 세 남자의 정신없는 수다방송 원주 아는 척. 저희는 원주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원주 아는 척 조국인 정우재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우재 씨. 네. 오늘도 저희 둘입니다. 정우 씨는 도대체 어디 갔나요? 저는 둘이 편합니다. 네. 앞으로 이렇게 쭉 가는 것도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안 됩니다. 그래도 우리 정우 씨 버릴 수 없죠. 뭐 누가 버렸는지 모르겠습니다. 저희는 뭐 언제든 환영합니다만은. 그러나 이렇게 둘이 하는 것도 저는 괜찮다. 정우 씨가 저희를 버린 건가요? 제가 어떻게 해서든 정우 씨 한번 잡아와 보겠습니다. 또 괜히 너무 힘 빼지 마시고요. 어쨌든 저는 우리 둘도 괜찮다 이 말씀만 드리고 싶습니다. 네, 저희 오늘 또 이렇게 원주 아는 척 일주일 만에 여러분들을 찾아뵙게 되었는데 그 일주일 사이에 우리의 가슴을 뛰게 하는 일들이 좀 있었죠. 그렇죠. 우리 또 이제 온 국민들을 또 열광케 한 또 우리 도하의 기적이 또 한번 펼쳐지지 않았겠습니까? 그렇죠. 아직도 여운이 가시지 않습니다. 거의 이제 뭐 일주일이 지나고 있는 상황인데. 그렇죠. 네. 이제 일주일 됐네요. 그 포르투갈 전이. 그러니까요. 딱 오늘이야. 네. 이제 지난주 오늘이었죠, 이제. 그렇죠. 그때 시간이 멈췄더라면 하는 또 생각이 드네요. 네. 마치 그 포르투갈전 끝나고 16강 진출했을 때 선수들이 다 같이 국기 이렇게 해가지고 사진을 찍었잖아요. 그렇죠. 마치 이 사진이 어쩜 그렇게 참 명작입니다. 슬램덩크는 어느 상황에서도 이렇게 찰떡같이 마치 이 무한도전처럼 짤이 그러니까요. 계속 통용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요. 없는 게 없어. 그렇죠. 또 때마침 극장판이 새롭게 개봉한다고도 하는데 아마 일본에서는 이제 새롭게 좀 정말 오랜만에 이제 극장판이 새롭게 만들어져가지고 애니메이션이 개봉한다 그래가지고 또 국내에도 1월에 또 개봉한다고 하는데 한번 뭐 가볼까 싶긴 한데 또 뭐 그렇게까지 영화관에 가서까지 볼 정도는 또 아닌 것 같기도 하고요. 궁금하긴 하네요. 뭐 그러니까요, 어떻게 만들었을지. 근데 사실 지금 보면은 일본도 그 짤을 많이 쓰고 있을 것 같은데 말입니다. 그렇죠. 스페인, 독일을 이기고 크로아티아한테 지는. 크로아티아도 상당히 강팀입니다만은. 네. 그래도 스페인, 독일에 비해서는 그렇죠. 그렇긴 하지만 그래도 일본도 떨어져서 사실 뭐 한국은 그 사진이 그렇게 쓸 줄 예상은 되지 않았습니까? 뭐 브라질을 만난다 할 때부터 여기까지 고생 많았다. 상당히 선전했다. 막 이런 얘기도 있잖아. 브라질한테 13대 0으로 져도 우리 그렇게까지 얘기가 있었나요? 아니 그 정도로 그 포르투갈전을 딱 대할 때는 그래도 좋으니 올라가기만이라도 했으면 좋겠다. 그렇죠. 맞아요. 그런 생각을 갖게 됐는데 또 근데 일본은 내심 크로아티아? 우리 그래도 8강? 이런 생각을 했을 것 같긴 한데. 그렇죠. 네. 그리고 또 누가 알았겠습니까? 승부차기에서 그렇게까지. 맞아요. 독일, 스페인 하는 거 보면은 이 일본이 잘하는 건가? 잘할 거지만은 그렇죠. 뭐 여러 생각이 들게 하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어쨌든 이 아직까지도 월드컵이 끝나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또 월드컵이 아직도 뭐 대한민국의 여정이야 아쉽게도 좀 마무리를 하긴 했지만 그래서 월드컵이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여운 그리고 또 뭐 감동, 아쉬움 이런 것들을 뭐 담아서라고 할까요? 저희가 또 마침 또 내일 2부에서 진행되는 새 코너도 이런 또 여운을 좀 풀어보고자 연결돼 있지 않겠습니까? 원래 저희가 뭐 이게 월드컵에 맞춰서 기획한 건 아니었는데 엉겁결에 이게 타이밍이 맞아가지고 말이죠. 이렇게 될 줄 알았으면 조금 더 빨리 할 걸 생각도 들긴 하는데 어쨌든 새 코너를 한번 준비해봤으니까요. 또 기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그래서 또 저희 아마 12월 이럴 때까지는 조금 이렇게 다양하게 새로운 코너를 계속 좀 이제 매주 새로운 코너를 소개해드리는 건 아닌가 싶긴 하지만 그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요. 그렇죠. 또 이렇게 또 새로운 코너도 이제 내일 업로드 내일 저희 2부 또 기대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또 저희 감사하게도
또 이번 주에도 저희 콘텐츠에 또 댓글을 달아주신 분들이 있어서 또 댓글을 한번 네. 소개해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사실 뭐 분들까지는 아니고 또 한 분이 달아주셨는데 그렇군요, 맞네요. 네, 또 네. 이제 유튜브 저희 그때 올렸던 저희 극각공놀이 이영표 영상에 또 이제 히스코님이 댓글을 달아주셨습니다. 상당히 이제 강경한 댓글 달아주셨는데 김진태 도지사 레고랜드 사태로 중소기업들 위기에 빠뜨리고도 정신을 못 차리고 강원 축구까지 망치는군요. 정말 최악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본인의 댓글에 또 답글로 강원을 위한 도정을 하세요. 본인 정치하지 말고 이렇게 또 일침을 날려주셨습니다. 매운맛 댓글을 남겨주셨군요. 네. 네. 뭐 그렇죠. 또 이 여러 가지를 우리 또 좀 미안한 사태를 만들어냈던 레고랜드뿐만이 아니라 강원 축구까지 망치는 거냐? 네. 아니 근데 또 뭐 바쁘실 텐데 새벽에 일어나서 또 축구 보시고 트위터도 올리시고 뭐 아주 바쁘시던데요. 그러니까 축구에 대한 애정은 있으신 것 같은데. 그러니까요. 그 애정이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저기 이제 트위터 쓸 때만 있는 거죠. 그렇죠. 그렇지 않나 모르겠습니다. 네. 마치 골을 넣길 기다렸다는 듯이. 그러니까요. 미리 눌러놓기만 이제 해놓고 그러니까요. 임시 저장 해놓고 말이죠. 아하. 참 저희도 손흥민 선수가 골을 넣었다면 참 좋았을 것 같은데. 또 손흥민 선수 또 저희 또 강원도 출신 선수들에도 활약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네. 이 선수를 넣었으면 저희 또 뭐 특집 콘텐츠를 또 하지 않았겠습니까? 맞아요. 또 도파보다 그와 원주와의 인연 막 이러면서 약간 시너지를 한번 내볼 수도 있었는데 어쨌든 네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또 저희 예전에 올렸던 그런 영상에도 또 이렇게 댓글을 조금 남겨주셨습니다. 이렇게 저희 이게 항상 강조하는 게 좀 부담을 드리는 것 같아서 저희 그냥 이렇게 댓글 소개해드린다 정도로 가볍게 언급을 하면서 이미 가볍지가 않았습니다. 상당히 각오를 그래서. 하시고 댓글을 달아주십시오. 네. 아예 이렇게 가시죠. 저희 그럼 오늘 이렇게 또 저희 이제 50회를 지나지 않았습니까? 또 그렇죠. 네. 이제 50일에 또 원주하는 척 1부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저희 오늘은 원주통신과 또 지난주에 저희 소개해드렸던 대신 전해드립니다 코너로 이제 준비를 해봤습니다. 먼저 한 주간의 원주 소식을 알아보는 원주통신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한 주간 원주의 중요한 뉴스를 논평합니다. 원주통신. 네, 오늘 원주통신 3가지 소식은 또 어떤 소식들로 준비해 주셨나요? 네, 첫 번째 소식은요. 원주시가 49년 만에 택시 3부제를 해제한다고 합니다. 바로 오늘부터요. 오늘부터 9일부터. 아무래도 이제 연말 연시 아니겠습니까? 연말 연시를 맞아서 이제 택시 승차난으로 인한 시민 불편을 없애고요. 또 추운 겨울 심야 택시를 이용하는 시민 안전을 위해서 택시 3부제를 해제한다고 밝혔습니다. 추워요 요즘 진짜. 그렇죠. 이런 추운 겨울날 이 밤에 밖에서 택시 잡으면 진짜 너무 힘들거든요. 구비현 씨 근데 택시 잘 안 잡으시잖아요. 예전에 저 같은 사람의 마음을 아십니까? 지금도 택시를 잡아야 되는. 저는 뭐 들어가자마자 딱 시동 켜서 엉따 딱 키면은 금방 따뜻해지는데. 물론 저도 구비현 씨께 신세를 많이 지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이 택시를 또 종종 이용하는 입장에서 어떻게 보면은 좀 반가운 소식이기도 한데요. 어쨌든 이제 택시 3부제가 뭐냐 궁금해하시는 분도 계신데 간단합니다. 이제 택시를 이틀 운행했으면 하루 쉬어야 되는 그런 제도인 거예요. 그러니까 강제로 이제 휴무를 하는 거죠. 하루는. 이건 무조건 이제 쉬어야만 하는 거군요. 네, 법정 이제 의무 휴무일이라고 보면 되는데 이게 왜 생겼냐면 사실 1973년에 이제 우리가 기름값이 굉장히 비싸지 않았습니까 그 당시에. 그래서 사실 기름 아끼자고.
그 당시에 아주 생생합니다. 그렇죠. 이제 생생하다. 오일 쇼크의 추억. 네. 너무 힘들었어. 네. 그런 어떤 고유가 시대 이제 어떻게 보면은 좀 이제 고육지책으로 이제 만들었던 제도고요. 이거를 이제 49년 만에 해제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지금 이제 원주에 등록된 택시가 총 1,865대라고 합니다. 개인 택시가 1,222대, 법인 택시가 643대인데요. 그 지금 그 3부제를 할 때는 하루 최대 운영 가능 택시가 1,243대였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 3부제를 해제하게 되면은 택시 운행수가 지금보다는 20% 이상 증가할 것으로 원주시는 기대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이거는 그럼 이제 쉬는 게 없이 그냥 뭐 전일 다 이제 운영을 해도 상관이 없는 거네요. 그러면은 그렇죠. 이제 전일 근무제가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 그래서 원주시가 근데 갑자기 왜 택시 3부제를 해제했냐? 이게 사실 정부 방침과 관련이 있습니다. 지금 국토교통부가 이 정권이 바뀌었을 때부터 택시 3부제를 해제하겠다라는 어떤 방침을 계속 말해왔었는데 아예 이제 11월 22일에는 택시 3부제 해제 내용을 담은 행정규칙 개정안까지 이제 공포를 했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이걸 발표한 이후에 보니까 지자체 167곳 중에 114곳, 그러니까 한 70%가 이 택시 부제를 일괄 해제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실 이 시가 만약에 시군이 이 3부제 뭐 택시 부제를 유지하겠다 하면은 이게 국토부 택시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한 뭐 2년인가 3년마다 한 번씩 계속 통과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를 왜 유지해야 되는지 계속 설득해야 되고 그런 거군요. 네네. 그 과정도 상당히 번거롭기 때문에 사실상 해제해라 웬만하면 이렇게 정부가 유도를 하는 거죠. 안 할 거면 그 2년마다 통과하세요. 자신 있으면. 서류 준비 다 하시고 그거 다 청구하시고 상당히 번거롭기 아니 이건 때문에. 뭐 강제는 아닙니다만 이런 그 사실상 이건 뭐 하라고 그냥 대놓고 얘기하는 거죠. 뭐 어떻게 보면은. 네. 그렇죠. 그리고 언론 보도에 따르면은 그 택시 부제를 이 소위 말해서 강원도 그 큰 세 개 도시 원주, 춘천, 강릉 주요 지금 원주만 시행 중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원주시 개인 택시 지부에 따르면 춘천은 이제 4월부터 한시적으로 이 부제를 해제했었는데 그때 이제 개인 택시 심야 운행이 30% 늘어나는 효과를 봤었다고도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원주시도 오랜기가 이제 택시업계와 간담회를 진행하고요. 뭐 설문조사 같은 이제 의견 수렴을 통해서 부제 해제를 이제 결정했다고 밝혔는데 일단은 뭐 저 같은 이제 택시 이용자들 그리고 이제 특히 개인 택시 노동자들은 좀 환영하는 분위기다.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네. 네, 그런데 이제 이게 또 왜 논란이 됐었냐면은 그 사실 개인 택시 업계는 예전부터 계속 이 부제 해제를 요구했었거든요. 나는 그래요. 전일 근로해서 돈을 더 벌고 싶은데 이게 사실 시기하는 거 아닙니까? 네, 그거에 대한 이제 어떤 불만도 있었고 또 무엇보다 이제 올해 말이면은 전기차 택시가 원주시에 또 600대가 더 들어옵니다. 맞아요. 이게 되게 은근 엄청 많이 보이더라고요. 그렇죠. 아이오닉 5였나? 그 택시가 되게 어느 순간 갑자기 뭐야 저거 왜 전기차인데 왜 택시지? 이 생각이 많이 들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더 늘어난다는 거죠 이게 앞으로. 근데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원주시 택시가 지금 1,800여 대인데 600대면은 거의 3분의 1이거든요. 그렇죠. 네. 근데 친환경 택시는 의무 휴무 규제가 없어요. 부제 적용을 안 받아요. 친환경 택시 때문에. 그러니까 요게 더 개인 택시 기사들은 더 열받는 지점이었던 거예요. 야 쟤네들은 그럼 전일로 일해가지고 돈 다 벌어가는데 왜 우리 개인 택시만 이렇게 이거 형평성이 안 맞는다 해가지고 이럴 거면 다 부제를 해제해라 이렇게 요구를 해왔던 거죠. 이게 사실 원창목 시정 때부터 계속 요구해왔던 거예요. 근데 그동안은 이제 못했던 건데 왜 그동안 이제 못했었냐면은 법인 택시 업계에서 반발이 심합니다. 이거에 대해서. 특히 이제 법인 택시 노동자들은 이제 이 부제를 해제하게 되면은 회사가 이제 산학금 인상 요구를 할 가능성이 높고 또 근로 여건이 악화될 수 있다면서 특히 이제 전국 택시 노동조합 같은 경우에는 시청 앞에서 이제 반대 집회를 열기도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뭐 사실 운전자 과로 방지라든지 이 차량 정비 사실 이게 쉬는 날 뭐 세차도 하고 차량 정비도 하고 이래야 되니까 그쵸. 그런 부담도 있고 또 출퇴근 교통 체증도 이제 우려된다고 이제 말했는데요. 또 워낙 지금 손님은 그렇게 막 거의 늘지 않은 상황인데 원주가 이 택시 수만 늘어난 상황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렇죠. 수요는 그대로인데 이제 공급만 늘린 상황이다 보니 당연히 수익이 줄고
계속 운행을 해야 되니까 매일매일 산악금은 내야 되잖아요. 매일매일. 그 산악금 그렇죠, 부담은 그렇죠. 늘어나는 네네. 거잖아요. 수익은 주는데. 그러니까 이게 저임금 장시간 노동을 더 어떻게 보면은 하게 만드는 하게 만드는 꼴이 될 것이다 라면서 지금 법인 택시 업계를 중심으로 반발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 그래서 과연 부재가 이제 뜻대로 계속 운영이 될 수 있을까, 해제가 될 수 있을까는 또 지켜봐야 될 대목이기는 해요. 네. 근데 어쨌든 시는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대안책을 제시를 했습니다. 뭐 이제 택시 노동자의 수익 감소, 또 교통 체증에 대한 대책을 제시했는데 법인 택시를 대상으로는 이제 6개월 이상 1년 미만 근무한 이제 신규자와 또 10년 이상 무사고 장기 근속자에게는 매월 10만 원을 지급하는 이제 인센티브 책을 내놓았고요. 또 이제 고경력 운수 종사자에 대해서는 개인 택시 면허 공급을 좀 확대하겠다. 개인 택시 면허가 굉장히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이제 택시 그렇죠. 운전자들은. 네네. 저희 아버지도 그 예전에 법인 택시 기사를 잠깐 하셨었는데 개인 택시를 결국 못 하시고 그렇게 안타깝게도 아픈 기억이 있습니다. 어쨌든 이제 공급 확대를 하겠다. 또 뭐 브랜드 택시에 대한 운영비 지원을 확대하겠다. 여러 가지 이제 뭐 지원 정책들 내놨는데 요게 과연 이제 업계의 반발을 좀 누그러뜨릴 수 있을지 아직까지는 좀 쉽지 않아 보입니다만은 어쨌든 이런 당근책을 좀 제시를 했고요. 근데 사실 이 부재 해제에 대해서는 이게 실효성이 있냐 뭐 이런 얘기도 많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부재 해제를 했는데 별로 효과를 못 봤어요. 그러니까 서울시가 필요한 건 사실 주말 심야 시간대가 중요하잖아요. 이 택시 공급이 들어가는 게. 네네네. 근데 대부분 해보니까 다 평일 낮 시간대 영업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 왜 그러냐 봤더니 주말 야간 시간대는 취객들이 많으니까 개인 택시 기사들도 꺼려하는 거예요. 그때는 별로 이렇게 하고 싶지 않아요. 그러니까 정작 이게 효과가 별로 없었다. 뭐 이런 얘기가 있고 반면에 이제 속초시 같은 경우에는 이 하고 나서 굉장히 만족도가 높다. 기사들도 그렇고 이 뭐 법인 회사도 그렇고. 근데 아마 거기는 뭐 관광객이 많기 때문에 더 그런 것도 있었을 것 같긴 한데. 네, 아무래도. 네. 근데 실효성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좀 얘기가 나온 상황. 근데 사실 제가 생각할 때는 코로나 이후에 아무래도 이게 또 수요가 늘다 보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은 사람이 는 건 아닌데 수요가 갑자기 좀 늘었을 수 있단 말이죠. 일시적으로. 그렇죠. 네네.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일시적으로 늘어난 이런 수요 때문에 이 부재를 해제하는 게 당장 이제 택시 잡기에는 좀 도움이 될 수 있을지도 모르겠는데 이게 뭐랄까 이제 대중교통 체계로 봤을 때 근본적 대책이 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좀 의문이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일단은 이 한국 자체가 지금 원주도 그렇습니다만 승용차 보급이 굉장히 많이 되고 있죠. 그렇죠. 네네네. 자동차 보유대서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고 또 대중교통이 어쨌든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물론 수도권이 더 그렇긴 합니다만은 대중교통에 대한 이제 투자는 계속 이루어지고 있단 말이죠. 버스를 비롯한. 그래서 택시 수송 분담률이 지금 2016년 통계를 보면은 2.9% 정도로 계속 하락세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점점 택시를 안 타는 추세가 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물론 또 이게 뭐 원주도 그렇긴 하지만 이게 예전에는 이게 뭐 너무 오래전 얘기긴 해서 사실은 좀 그렇긴 합니다만은 그 택시를 같이 한 2명 정도만 모여도 2명이서 타도 원주가 뭐 이렇게 버스 노선 자체가 좀 복잡한 편이다 보니까 그거 그렇죠. 생각하면은 택시 타는 게 훨씬 더 이득이었거든요. 이렇게 시간적으로나 아니면 금전적으로나 봤을 때, 그러니까 두 가지 다 이제 또 이득이었는데 요즘에 택시 요금도 그래도 꽤 많이 올라가지고 그게 그렇죠. 좀 어느 정도 그러니까 막 많이 나눠 타더라도 약간은 부담스러운 금액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그렇죠. 생각해도 택시를 그렇게까지 굳이 타야 되나라는 생각이 좀 들기는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사실은 야간 심야 시간대 핀포인트로 이게 수요가 필요해서 사실 공급을 지금 부재를 해제해서 하겠다는 건데 이게 잘못하면은 공급 과잉될 수 있다. 그러니까 그거 핀포인트로 잡으려다가 낮 시간대도 막 택시가 폭증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다. 잘못하면은 그런 우려가 하나 들기도 하고요. 어쨌든 지금 이미 택시 면허 자체가 너무 많다는 얘기도 나오거든요. 교통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그러니까 너무 수요에 비해서 한국 사회 자체가 그런 얘기도 나오고. 그래서 사실 법인 택시 회사도 경영난에 시달리고 이
특히 택시 노동자들도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저임금 장시간 노동 같은 열악한 노동 환경에 계속 노출되는 이 고질적인 이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는 현실인데 이런 상황에서 사실 원주를 비롯한 이 전국의 어떤 택시들을 일괄적으로 부재를 해제하는 것이 과연 이 정책 흐름이 맞는 방향이냐에 대해서는 저는 사실 좀 의문부호가 달리기는 한다. 당장의 뭐 시민 만족도 이런 거 높아질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대중교통 그렇죠. 정책이라는 거는 네네. 이게 나중에는 뭔가 좀 부작용으로 돌아올 가능성도 있다. 네, 그런 네네네. 생각이 들고요. 사실은 점진적으로 택시 면허를 좀 줄여 나가야 된다는 주장들도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요거에 대한 좀 대비책도 정부라든지 지자체는 좀 갖고 있어야 될 것 같고요. 어쨌든 지금 대중교통 체계 어쨌든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 이렇게 뭐 부재 해제만 가지고 이걸 뭐 해결할 문제는 아니고 이동권 측면에서 봤을 때 교통권이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그래서인지 이제 원광수 시장은 말이죠. 이 버스부터 택시까지 전면 개편하겠다고 이제 최근 밝혔거든요. 뜯어고치겠다 대중교통을 아예. 네. 그래서 이제 3대 정책이죠. 3대 정책. 3대 정책 중 하나는 지금 말한 택시 부재 해제.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이제 그 전에 방송에서 말씀드렸죠. 시외 고속 통합 터미널 운영. 이게 저희가 저번에 이제 말했던 날짜보다 좀 늦어져가지고 오피셜로는 13일부터입니다. 13일부터 통합터미널로 이제 운영되는 걸로 발표가 났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시내버스 준공영제 도입 이렇게 이제 3대 정책. 네. 교통 혁신 이제 뭐 이렇게 3 대책 뭐 이런 뭔가 표현을 하잖아요. 약간 막 그렇죠. 뭐 3대 정책 뭐 이런 네. 식으로 네. 이제 추진을 하겠다 이렇게 밝혔고요. 어쨌든 결국 원주시가 교통의 패러다임을 어떻게 갖고 나갈 것이냐 이거와 이제 연결될 수 있는 문제다. 이 부재 해제부터 시작해서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만 바꾸면 이게 만사가 해결되는 게 아니라 택시를 바꾸면 또 버스도 어떻게 바꿔줘야 되고 버스를 바꾸면은 그렇죠. 또 뭐 다른 것도 바꾸고 약간 이렇게 교통이란 건 다 연결돼 있는 거잖아요. 뭐 자전거부터 해가지고 뭐 네네네. 어쨌든 그거에 대한 총체적인 좀 시각에서 정책이 나와줘야 될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이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이제 여담입니다만은 이 원광수 시장이 사실 택시기사 출신입니다. 네. 이 예전에 중앙일보인가요? 거기서 이제 인터뷰한 기사를 보면요. 97년에 이제 택시 면허를 따서 택시 회사에서 이제 일을 했었다고 합니다. 그 전까지도 원래 이제 사법고시에 도전했었는데 계속 낙방을 하는 거예요, 우리 원 시장님이. 그래가지고 그냥 택시 몰자 해가지고 택시 가서 이제 택시는 어쨌든 산학금만 내면 내가 돈을 벌 수 있는 시스템이니까 그 좋아 보여가지고 이제 시작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보면은 뭐 밥 먹는 시간마저 아까워 크림빵과 우유로 끼니를 때우며 밤낮 없이 택시를 몰았다. 근데 이제 온종일 같은 자세로 있다 보니까 이제 허리 통증이 심해서 말이죠. 그래서 이제 택시를 그만두게 되었다고 하는데. 그 당시에 사실 좀 낭만적인 생각을 갖고 있었다고 해요. 원 시장님은 처음에는 이제 어린 시절에는 무더운 여름날 학교 가기 싫었는데 기사님들이 나무 그늘 밑에서 문 다 열어놓고 낮잠을 자는 게 무척 부러웠다. 그리고 비 오는 날 택시에 타면 아니 아늑한 게 좋았다. 그래서 개인 택시를 갖는 게 꿈이었다. 그런데 직접 해보니 참으로 고된 일이었다. 네. 이렇게 에피소드가 있으시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또 이런 택시 3부제 해제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어떤 문제나 이런 것들을 그래도 잘 아시지 않을까. 그 지금 그렇죠. 지적되는 법인 택시 노동자들도 현실을 잘 아시는 만큼 앞으로도 이런 뭐 택시 정책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슬기롭게 뭐 갈등이 지금 또 있는 상황이니까 잘 좀 해결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택시 3부제 해제가 또 어떤 원주의 뭐 효과들 그리고 이게 또 이제 연말이니까 아무래도 그렇죠. 더 이제 수요가 많아지잖아요. 이제 저녁이나 이럴 때는 이제 그럴 때 조금 더 많은 좀 너무 추운 날 기다리시지 않고 또 바로바로 이제 택시를 잡으실 수 있는 효과로 이어지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조금 해보면서 저희 첫 번째 소식 49년 만에 택시 3부제 해제됐다라는 소식 알려드리고요. 두 번째 소식은 어떤 소식인가요? 네, 두 번째 소식. 원주의 10가구 중 4가구가 나 혼자 산다. 네. 또 유명 예능이죠. 네. 그렇죠. 이제 10월 말 기준에 원주 1인 가구를 보면은 69,603가구, 거의 7만 가구입니다, 현재. 그래서 전체 원주시의 16만 8,508가구 중 41.3%를 차지. 그러니까 10가구 중 4가구가 1인 가구라는 거죠. 야, 네. 이게 그때 굉장히 급증세예요. 2015년만 해도 3만 6천여 가구였고
2017년엔 4만 가구, 2020년엔 5만 가구였는데 2년 만에 2만 가구가 늘어서 이제 7만 가구에 육박하게 된 거거든요. 1인 가구 수가. 그거 굉장히 빨리 좀 늘어나고 있다. 상승폭 자체가 굉장히 가파르네요. 그렇죠. 거의 뭐 2년마다 2만 가구씩 지금 뛰고 있는 느낌. 그렇죠. 네, 그렇죠. 만 가구에서 네. 2만 가구씩. 그러니까 상당히 좀 늘어나는 추세고. 근데 사실 우리가 이제 1인 가구 하면은 뭐랄까요, 자취하는 청년 뭐 이런 게 좀 많이 떠오르기도 하는데. 맞아요. 네네. 사실 이제 원주의 1인 가구는 이제 원도심과 농촌 일대의 노인 인구가 좀 중심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강원일보 보도를 보면요, 중앙동, 원인동, 일산동, 흥원면, 불온면, 판부면과 같은 이런 원도심과 농촌 일대의 지역에서 전체 가구의 절반 이상이 1인 가구인 것으로 나타났다.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런 좀 노인 계층 이 혼자 사는 경우가 많으시다는 거죠. 현재 원주에서는. 네네. 이게 뭐 작년에 저희 원주하는 척에서도 전에 드렸던 뭐 소식과도 연결되기는 하지만, 이게 보면은 저희가 평균 연령이 원주가 10년 사이에 5살이 높아졌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 부분에서 중앙동 뭐 여기 딱 이제 말씀하셨던 그 동네들인 것 같아요. 이 동네들이 평균 연령이 부쩍 더 높아졌다라는 그 동이 딱 이 통계와 조금 맞닿아 있는 걸 보면은, 말씀하셨던 것처럼 대부분이 약간 노인 인구, 노인 1인 가구를 중심으로의 비중이 좀 많이 높아졌기 때문에 이런 수치가 또 나온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또 드는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런 게 실제로 뭐 지정면, 반곡 관설동, 무실동, 단구동, 단계동과 같은 일종의 이제 주거 밀집 지역, 상대적으로 좀 젊은 층이 많이 사는 이런 지역 같은 경우에는 1인 가구 비중이 지금 30% 미만이거든요. 그러니까 확실히 지금 원주시 안에서도 지역 간, 계층 간의 어떤 불균형 이 좀 있어서 이게 앞으로 좀 심각한 문제가 될 가능성이 있다. 네,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게 또 약간 문제인 거는, 그러니까 예전에 우리 동네를 생각해 보면은 그래도 동네에 뭐 신혼부부도 있고 아이도 있고 그다음에 어르신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그 공동체 문화라는 것들을 좀 느낄 수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동에 이제 다양한 구성원들이, 그러니까 꼭 가족이 아니더라도 이제 다양한 구성원이 같이 살고 있다라는 것들이 좀 느껴지고, 그리고 또 이렇게 한 동에 아니면 한 지역에 이렇게 세대가 좀 균형 있게 이제 있어야 다양한 뭐 기반 시설이나 이런 것들도 계속 좀 같이 유지될 텐데, 뭐 이렇게 너무 이제 동별로 너무 이렇게 확 차이가 나버리면은 그 지역 간의 인프라적인 차이도 굉장히 크게 이제 발생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렇죠. 네. 네. 그리고 사실 뭐 한국은 이제 노인 빈곤율이 상당히 높은 나라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 고령층 1인 가구라는 것은 사실 어떻게 보면은 좀 저소득 계층일 가능성이 높다고 우리가 좀 예상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네.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어떤 빈곤 문제하고도 엮여져 있을 것이고, 또 이 어떻게 보면은 뭐 고독사라든지 또 이런 사회적 문제가 되는 것들도 결국에는 이 노인 계층이 이제 혼자 지내다가 이제 도움을 받지 못해서 그런 좀 안타까운 일들이 벌어진 경우도 있기 때문에, 네네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좀 다양한 세대들이 어울리고 좀 이렇게 다양하게 좀 살아가야 서로에게 좀 관심을 갖기도 더 용이하고 이런데, 이건 지금 계층별로 분리되고 어떻게 보면은 나이별로 지역별로 이렇게 분리가 돼버리게 되면은 가뜩이나 지금 한국 사회가 이 각자 도생의 사회라는 말이 나오는데, 그런 어떻게 보면은 문제, 악순환 이런 게 더 강화될 가능성이 있다. 네, 그런 걸 좀 보여주는 통계라고 할 수도 있고요. 실제로 이제 원주시 같은 경우는 지난 2019년에 1인 가구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을 위한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그 뒤로 이제 1인 가구 상황을 면밀히 파악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내년에는 이제 연구 용역을 실시해서 이 1인 가구에 초점을 맞춘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주로 이제 중장년층 그리고 건설 노동자 등 이런 사각지대 1인 가구를 좀 이제 면밀히 더 살피겠다. 네, 이렇게 시는 앞으로 입장을 좀 밝히고 있습니다. 네네. 네, 그래서 사실 지금 원주를 비롯한 한국 사회의 어떤 제도와 문화 자체가 아직 전통적 가구 형태에 맞춰져 있거든요. 뭐 이런 복지 정책도 그렇고, 네, 4인 가구 전형적인. 그렇기 때문에 이제 더욱더 이 1인 가구를 비롯한 다양한 가구 형태에 대응하는 좀 정책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1인 가구라고
이제 지칭할 때도 이제 대부분은 좀 청년 1인 가구를 주목하는 경우가 좀 많잖아요. 이제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1인 가구 정책이라고 했을 때 이런 어떻게 보면 더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노인 1인 가구를 좀 위한 정책이나 그런 방향성이라기보다는 조금 더 이제 청년이 뭐 혼자 잘 살아남기 위한 아니면 잘 살 수 있는 정책들이 조금 더 우선되는 것도 있는 것 같아서 이런 부분에서는 좀 종합적인 대책으로서 1인 가구를 위한 정책들 그리고 지원들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어떤 우리가 그동안에 어떤 인식하고 있던 공동체의 상들이 뭐 우리 지역만 보더라도 그게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라는 것들을 계속 보여주고 있는 부분인 거잖아요. 그래서 그랬을 그렇죠. 때는 저희가 뭐 도시 계획이나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수립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기도 했었는데 이제 그런 부분에서 좀 이런 도시 계획 그다음에 다양한 정책의 기본 계획 상에서도 이러한 고려들이 좀 종합적으로 좀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두 번째 소식은 뭐 10가구 중 4가구가 나 혼자 산다는 그 1인 가구의 어떤 문제들 이런 소식들을 또 같이 좀 전해드렸습니다. 마지막 소식은 어떤 소식인가요? 네. 올해 원주 시민운동가상에 아카데미 극장 보존추진위원회가 선정됐다고 합니다. 지역 유일의 단관 극장이자 문화유산인 아카데미 극장을 보존하고 시민과 함께 재생 가능성을 넓혀가는데 주도적 역할을 한 점을 높이 평가했다고 합니다. 이 원주 시민운동가상은 좀 어떤 역사를 좀 가지고 있는 상인가요? 원주 시민운동가상은 이제 2002년에 이제 처음 제정이 돼서요. 원주 시민운동 활성화와 지속성을 위해 희생적으로 시민운동에 헌신한 지역 시민운동가 단체를 매년 선정해 시상을 했는데요. 뭐 지난 5년간의 이제 수상자 명단을 보면 뭐 작년에는 이제 원주 푸드 협동조합의 조세훈 이사장 그리고 뭐 이제 그 전에는 또 원주 민주화 운동 계승 사업회 사무국장을 맡고 있는 성락윤 사무국장 이런 식으로 좀 아주 원주 시민사회 아주 쟁쟁한 분들이 수상을 그러니까 이 오셨습니다. 명단만 보더라도 이제 대단한 분들이 그렇죠. 네. 수상을 하셨었군요. 근데 이번엔 좀 이례적으로 보통은 이제 개인에게 수상을 하는데 어떻게 보면 단체에 이 선정을 한 거네요. 단체를 좀. 네, 글쎄요. 뭐 개인에게 줄 만한 사람이 없었을까요? 네, 물론 그건 아니겠지요. 어쨌든 그만큼 이 아카데미 이 극장 보존추진위원회 활동이 아주 괄목할만했다라고 평가를 하지 않았나 싶기도 한데요. 사실 지금 이것은 아카데미 극장의 현재 상황과도 좀 맞물려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사실 보존이 완벽하게 이제 결정이 돼가지고 이제 아카데미 극장을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정말 시민들과 함께 이게 뭔가 해 나가겠습니다. 요렇게 이제 확정이 된 상태에서 이 수상을 했으면 더욱 기뻤겠지만 지금 아카데미 극장 보존 추진 상황이 녹록지가 않거든요. 그렇죠. 뭐 아시겠지만은 네. 특히 이번에 지방 정권이 교체된 이후로 원광수 시정이 인수위부터 사실 보존에 굉장히 좀 부정적인 모습을 보여줬었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반발이 좀 있으니까 수기 과정을 더 거치겠다는 식으로 좀 물러나는 듯했으나 어쨌든 보존에는 계속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했단 말이죠. 네네. 그리고 이제 맞습니다. 최근에는 뭐 뉴스 기사를 통해서도 나오겠습니다만 이제 문화체육관광부의 유휴 공간 문화 재생 사업 여기 이제 국비 30억 원을 지원받는 사업인데 아카데미 극장이 요거를 받을지 말지를 고민 중이다. 그러니까 안 받을 수도 있다는 식으로 지금 고민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져서 또 놀라야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상황이 심상치 않게 돌아가고 있어서 아마 그런 점을 더 염두에 두고 이 아카데미 극장 보존 추진위원회를 또 선정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네네. 그래서 이 부분이 좀 아까 방금 설명해 주셨던 부분이 그 국비 사업을 받았는데 이게 시비를 이제 매칭하는 부분에서 원주시가 이 사업을 받을지 말지 지금 고민하고 있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리고 그렇죠. 네, 지금 이 시기가 저희가 지난번에 그 무실동은 지금에서 말씀드렸지만 예결위 심의와도 연결돼 있는 부분이 있어서 요게 예결위에 반영이 되지 않으면은 사실상 이 사업은 포기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요 사안에 대해서는 좀 더 구체적으로 이제 원주하는 척에서 이 아카데미의 이 현황들 아니면
지난 흐름들 이런 것들을 좀 짚어드리면서 어떤 상황인지를 조금 정리해볼 필요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서 저희가 요거는 좀 정규 코너보다는 좀 이 사안이 조금 시급하다 보니까 저희가 뭐 약간 호회처럼 약간 특집으로도 한번 다뤄보면 어떨까 고민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네, 워낙 또 상황이 급박하게 흘러가고 있고 예결위가 또 끝이 얼마 안 남았거든요. 12월 그렇죠. 중순이면 끝나기 네. 때문에 거기서 이제 예산 반영이 안 되면 사실상 내년 아카데미 극장 사업은 어렵게 될 거기 때문에 네네네. 그 안에 저희가 뭔가 또 이제 여론을 형성할 수 있는 호혜를 한번 네네. 발행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후에 진행될 좀 내용들 아니면은 그럼 아카데미가 도대체 어떤 과정을 통해서 지금 보존이 추진됐었고 지금 현 상황은 어떤지에 대해서 좀 궁금하신 분들은 저희 또 방송을 통해서 같이 좀 이렇게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희 오늘 일주일간의 3가지 소식, 네, 뭐 택시 3부제 해제, 그다음에 1인 가구가 이제 어떻게 보면 40%가 넘은 소식들, 그리고 또 아카데미 극장 보존 추진위원회가 올해 원주 시민운동가 상에 선정되었다라는 이 3가지 소식 저희 또 이번 원주 통신에서 전해드렸습니다. 함께 알면 더 좋은 원주의 생활 정보 대신 전해드립니다. 저희 두 번째 코너 대신 전해드립니다. 이번 주 바로 또 대신 전해드릴 소식이 있었나 보네요, 제씨. 네, 저희는 좀 열심히 대신 전해드리려고요. 원주에 워낙 또 대신 전해드릴 게 많아서. 네. 또 이번 소식은 또 어디를 대신 전해드린 소식인가요? 네, 오늘은 이제 원주시 창의문화도시지원센터. 네, 대신 네.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네. 네. 문화도시군요. 네. 네, 그래서 오늘은 원주시 창의문화도시지원센터 대신 도시 하루여행 원주비행 취향지도 가이드북 발간을 대신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네네. 뭔가 좀 긴데요, 되게 오늘의 네. 제목이. 네, 이게 뭐냐 한마디로 뭔가 책을 냈습니다. 네, 문화도시에서 책을 냈는데 취향지도라는 책을 낸 거죠. 가이드북입니다. 일종의 가이드북. 네, 근데 뭐 앞에 뭐가 붙어요. 도시 하루여행 원주비행. 네, 이렇게 붙어서 이게 뭐냐, 뭐 어떤 맥락에서 이제 발간이 된 거냐 좀 설명해드리면은 이제 문화도시 사업 중에 이제 원주 비행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도시 하루 여행이라는 컨셉, 도시를 좀 이제 좀 새롭게 좀 볼 수 있도록 다양하게 좀 테마를 가지고 좀 여행을 해보는 그런 일종의 이제 작은 어떤 프로그램들이 계속 운영이 됐었단 말이죠. 투어 네네. 프로그램들이. 네네. 그 뭐 주제가 다양했습니다. 뭐 비건도 있었고 1인 가구도 있었고 제로 웨이스트, 반려동물, 뭐 양조장, 아카데미 극장 이렇게 여러 주제를 통해서 이루어졌던 원주 비행 투어 코스가 일단 이 책에 담겨 있습니다. 어디를 갔는지.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이 문화도시 프로그램 중에서 이 만족도가 굉장히 높은 이 프로그램이거든요. 원주 비행이. 또 어떻게 보면은 문화도시의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조금은 어떻게 보면 약간 어렵다 이렇게 인식하는 분들도 있고 조금은 되게 이렇게 약간 가볍게 즐길 만한 프로그램이 좀 많지 않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분들도 있었는데 이 원주 비행 프로그램만큼은 조금은 더 진짜 말 그대로 도시를 하루 여행 또 하루 동안 여행하는 느낌으로 즐길 수 있는 또 프로그램이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게 항상 좀 여행 그 프로그램이 좀 예매가 신청이 오픈되자마자 뭐 마감되는 경우도 있었고 거의. 그렇죠. 네. 그렇게 맞아요. 그럴 정도로 그리고 또 이제 투어 이후의 만족도나 이런 것들도 굉장히 높았고 그리고 또 맞아요. 투어만 한 게 아니라 투어와 연계해서 뭐 토크 콘서트를 하거나 아니면 이렇게 뭐 강연을 하거나 이런 프로그램들도 같이 조금 결합돼 있었잖아요. 그래서 맞아요. 굉장히 좀 인기가 많았던 대표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게 안표상이 있는 게 아닌가 의심될 정도로 굉장히 금방 또 매진이 마감이 되기로 유명한 이 그렇죠. 어쨌든 이 원주 비행 투어 코스, 원주 비행이 엄선한 이 코스들이 바로 이 가이드북에 일단 담겨 있다. 아마 모르시는 곳도 많이 있을 수도 있고요. 또 이런데 한번 가보고 싶다 이렇게 좀 구미가 당기는 그런 코스들도 이 책을 읽으시다 보면은 좀 눈에 띄실 것 같고요. 어쨌든 이렇게 좀 주제별로 발굴된 여러 가지 이 원주 지역의 맛집, 뭐 카페, 공간들이 이 책에는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책의 부제가 원주를 비행하는 N가지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걸맞게 자신의 라이프 스타일에 맞는 원주의 공간과 콘텐츠를 찾을 수 있다.
이거 좀 색다르게 원주를 즐겨보고 싶다. 일상을 탈출해서 그럴 때 이 책을 보시면 상당히 많은 도움이 된다. 네. 그러니까 뭐 원주에 보통 뭐 하고 놀지 아니면 어디 가지 이런 고민을 많이들 하시잖아요. 특히 그렇죠. 네, 그랬을 때 그리고 또 이게 그냥 막상 원주 맛집, 원주 카페 이런 것들을 검색하면은 또 한계가 있단 말이죠. 왜냐면 그렇죠. 어차피 뭐 맛집이야 몇 번 가면 거기서 거기고 또 카페도 가면은 뭐 딱 처음 갔을 때야 여기 새로운 공간이다 하겠지만은 그런 새로운 공간이 매번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그렇죠. 그랬을 때 조금 내가 어떤 특정한 주제로 아니면은 뭔가 이렇게 컨셉을 가지고 진짜 한번 오늘 한번 이렇게 놀아보면 어떨까라고 고민을 했을 때 아니면 또 이렇게 꼭 컨셉이 아니더라도 그러한 좀 주제성이 있다 보니까 그런 공간들 자체가 또 조금은 더 특색 있는 공간과 콘텐츠들이기 때문에 또 색다르게 좀 즐기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또 원주 비행이 워낙 또 인기 있었던 프로그램이다 보니까 미처 그렇죠. 이거 꼭 하고 싶었는데 또 신청하지 못한 분들은 요 그 가이드북을 통해서 내가 비록 직접 참여하지는 못했었지만 또 간접적으로나마 내가 직접 한번 그 코스를 같이 가볼 수 있는 경험을 또 얻으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책은 이제 원주 비행을 아주 성공적으로 또 이끌고 있는 말이죠. 우리 원주 문화계의 아이콘 이 노주비 우주비행 대표가 또 기획을 한 그런 가이드북이기 때문에 네, 여느 관공서 책자와는 다르다. 이렇게 맛집 카페를 그냥 늘어놓기만 하는 아무 맥락 없이 그런 거와는 다르다. 네. 약간 올려치기 위해 너무 내려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우진 씨? 물론 좋은 관공서 책자들도 있지만 이것도 여느 관공서 책자와 좀 다르다는 점을 좀 강조하고 싶고요. 네. 확실한 정보 그리고 아주 좀 남다른 감성이 이 가이드북에 좀 담겨 있어서 표지만 봐도 아주 예쁘거든요. 네. 그러니까요. 네. 네. 그래서 이제 읽는 재미도 있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이거 어떻게 구하냐? 네. 그러니까 그게 가장 중요하죠. 지금. 그래서 알겠는데 그럼 어디서 그걸 찾을 수 있는 거야? 이렇게. 그러니까 또 뭐 안표상들 도매상들이 다 싹 쓸어가는 거 아니냐? 뭐 이럴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네, 이거 뭐 간단합니다. 이 문화도시 원주 홈페이지죠. 원주롭다 사이트에서 일단 신청하실 수 있고요. 또 인스타그램 계정이 있습니다. 문화도시 원주. 여기서도 이제 프로필 링크를 거쳐서 이제 신청을 할 수 있는데 다다음 주 화요일, 그러니까 20일까지 신청이 가능하거든요. 이때까지 신청을 해주시면은 1인당 최대 10건까지 무료로 배송이 된다고 합니다. 이게 1인당 10건이면 너무 안표상들 쓸어가나요? 너무 쓸어갈 수 있게끔 이제 해준 거 아닌가? 탐내고 있거든요, 다들. 네. 그러니까요. 또 상징적인 의미로도 크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이 가이드북 원하시는 분들은 이게 또 품절 될지도 모릅니다. 이거 20일까지라고 하지만 더 찍는 게 아니거든요. 이게 이미 찍어 놓은 걸 아마 배포하는 거기 때문에 배포하는 거기 때문에 빨리 이 방송 들으시면 바로 신청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또 다음 주 화요일이 20일이면은 딱 그 크리스마스 이전에 이런 것들을 또 근데 아마 이게 배송은 조금 뒤늦게 되는 걸로 알고 있기는 해서 배송이 아마 20일부터일 겁니다. 20일 일괄 배송으로 써 있긴 하거든요. 공지에는. 크리스마스 전에는 그래도 가까스로 도착하지 않을까? 그러니까요. 네. 그러면은 또 이렇게 또 크리스마스 때 어딜 가야 될지 고민이 많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원주는 참 고민이 많이 됩니다. 그러니까요. 또 이제 또 뭐 크리스마스뿐만이 아니라 연말에 또 이제 조금 분위기를 또 전환하거나 아니면 기존에 그냥 우리가 일상적으로 노는 방식과는 다르게 조금 더 특색 있게 좀 하루를 보내보자 그랬을 때 이런 가이드북을 활용하셔서 또 색다르게 여행을 해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얼른 신청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어디 안 가나요 일단? 저희도 어디 가볼까요? 이 가이드북 가지고? 이걸 신청해가지고 어디를 빨리 가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우재 씨, 저는 이미 신청했죠. 아니 안표상이다 안표상. 저는 이미 이게 올라오자마자 바로 이건 놓칠 수 없다 이 생각을 가지고 바로 신청을 했었죠. 네. 저는 또 이제 다른 시민분들께 양보하려고 또 국일 씨와 돌려보 그런 큰
농담이고요. 생각이, 저도 네. 신청을 하겠습니다. 네. 네, 그래서 뭐 저희도 아니면은 저희가 직접 한번 다녀본 다음에 그 얘기를 가지고 한번 리뷰해보는 뭐 방송을 저희 원주하는 척에서 간단하게 한번 전해드리는 네. 것도 뭐 하나의 방법이 되지 아예 않을까. 기획하신 우리 노주비 대표님을 또 모시고 해도 그쵸, 좋을 그쵸. 것 같고요. 네, 안 그래도 그렇죠. 네. 노주비 대표님이 지난번 저희 이제 서희님이 나오셨던 그 방송을 보고 저한테 메시지를 보내셨어요. 그래요? 본인도 연합체육대회와 관련해서 굉장한 에피소드들이 많다. 그래서 네. 이 출연 의사를 약간 간접적으로 지금 약간 나타내셨거든요. 네, 그래서 한번 또 조만간 자리를 한번 마련해보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와 주신다면야. 그렇죠. 저희가 너무 영광스러운 일이죠, 오히려. 네, 노주비 대표님의 샤라웃을 받으면 저희 그만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네. 그럼요. 그래서 또 아마 그런 요 가이드북과 관련한 제작가 아니면 원주 비행 운영하시면서 이제 어떤 에피소드들이 있었는지도 한번 좀 들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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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간단하게 또 원주시 창의문화도시 지원센터 대신 도시하루 여행 원주 비행 취향지도 가이드북 발간을 전해 드렸었습니다. 네, 원주하는 척 51회 1부 오늘 이렇게 원주통신과 대신 전해드립니다. 문화도시 대신 문화도시를 대신해서 조금 전해드렸었는데요. 네. 우주 씨, 저희가 약간 몸에 익는 것 같습니다. 저희 아직 1시간이 안 됐어요. 그래요? 아직 부족합니다. 더 줄여야 되나 싶기도 한데 그러다. 네. 네. 사실 이 정도가 딱 적당한 것 같아요. 여러분들 들으시기도 일부는. 네. 네네네. 그래서 좀 적절한 이제 시간 배분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조금 들기도 하고, 네. 저희 약간 둘이라서 더 그런가 싶기도 하면서, 네, 저희가 어떻게 해서든 네. 내일 2부 올라오시는 거 보면 또 깜짝 놀라실 거라서 지금 이렇게 짧게 하는데 또 이유가 있다, 약간 이런 느낌이 드네요. 네. 네네. 약간 여기서 아낀 시간을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저희 내일 이제 업로드될 2부에서는 아까 오프닝 때 잠깐 소개해드렸던 것처럼 저희가 이 월드컵의 여운을 담아서 또 새로운 코너로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가 또 이렇게 둘이서 하는 것이 또 아쉬운 분들을 위해서 정우 씨를 저희가 또 어떻게든 데리고 와서 또 완전체로서 또 같이 방송을 오랜만에 또 해볼 예정이니까요. 내일 업로드될 원전한 쪽 50일의 2부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그러면 오늘 방송은 여기서 조금 마무리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진행의 조국인 천재였습니다. 모두 안녕. 안녕. 이런 원주 많은 척. 원주 많은 척. 안녕. 안녕.